예, 수업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 한 주 쉬고 오늘 다시 시작이 되는데, 지난주 쉬었기 때문에 리듬, 오늘 실제로는, 6.25 이걸 할 차례인데, 다시 이 공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6.25를 하겠습니다. 공교는 제가 했지만 이 건교에서 건교의 기운을 갖다가 이 순을 해서 이제 이게 만물을 생육하는 거예요. 공교는 만물을 생육을 하는데, 생성을 하는데, 이 만물 생산은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 빈마지정이라, 이걸 갖다가 빈마지정이죠. 빈마지정이고, 이게 곧 군자가 갈바죠. 유유소니까 이게 군자가 유유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군자는 이 공께가 이 공께인데, 공께가 권을 수원해 가지고 바다가 만물을 생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게 이제 빈마지정은 하는 생명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생육하는 거니까. 군자는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만물에 키우고 살리는 일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군자는 공계의 이치를 살펴가지고 만물을 잘 생육시키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게 군자고, 그 군자가 바로 공계의 이치를 갖다가 터득한 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계의 괴사가 바로 이게 뭐냐, 원형, 이정, 빈마지정 해가지고 군자가 가는 바를 했죠. 이 공계를 통해서 군자가 갈 바를 갖다가 이치를 체득하는 건데, 그런데 이 공계는 뭐냐면 아까 했지만도 이 만물을 생육하니까 공계는 형이 사학적인 기운을 갖다가 원형, 이정을 내려보낸다면, 공계는 건계를 받아서 만물을 만들어내니까 형상계지, 형상계. 형상계의 드러난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군자는 드러나는 형상계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치를 터다는 거죠. 지난번 초구가 뭐냐면, 초구는 공계의 초구인데, 초구는 서리를 밟으니까 강한 얼음이 곧 이르른다 이런 건데, 현상계에서 곤의 이치를 갖다가 체득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요기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현상계가 변해가는 모습인데, 가을이 돼서 막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가 지나면 겨울에 얼음이 얼겠구나 아는데 흐름인데, 이 아주 단순화시키지만 이 단순화시키는 뭐냐면 이런 형상계가 변해가는 거, 삼라만상의 모습을 딱 변해가는 모습을 이 리상, 견빙, 지 하나로가 대비시킨 거죠. 그래, 요 이치를 아는 것이 뭐냐면 참 지혜가 열리는 거고, 계사전을 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주역을 통해서는 직관력이죠, 직관력. 이게 바로 직관력인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계 모습을 딱 보고 난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아는 그런 한 힘을 초육에 서는 거죠. 그리고 이 초육이 건계에서는 뭐냐면은, 건계에서는 잠룡무령이 있거든요. 건계는 하늘의 이치를 물속에 잠긴 용처럼 제일 처음 수양의 공부를 터득하는 게 잠룡무령이라면, 공계에서는 바로 현상계 작은 기미인데, 이게 작은 기미를 보고 난 다음에 그 기미가 자라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게 바로 견미지죠. 이러한 이치를 초구에서 아는 건데, 이러한 초구에 이치하게 되면 뭐냐면 그 다음에 현상계 전체를 바라보고 그 형상계 전체에 처신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육입니다. 육이. 그러니까 육이는 초구의 이러한 지혜, 직관력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곧바로 직방대로 통해서 불습은 익히지 않는다는 건데, 아무런 익히지 않는, 다시 말해서 공부를 안 해도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늘의 건이 기운이 떡 내려오면은 그냥
그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행하는 모습이 뭐냐면 이게 직방대, 직방대. 건이 하늘에서 원형 이전 기운이 내려오면 그는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만물한테 베풀어 주는 게 직방대예요. 아주 바르고 반듯반듯하게 하루살이부터 천년고모까지 고모수 고도로 반듯반듯하게 해나가는 것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 이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 뭐냐면 초구의 이상 겸빙지의 이 해안이 직관력이 생겨야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이가 보통 괴주란 말을 쓰는데 괴에서 가장 핵심되는 효가 괴주인데 공계에는 유기효가 괴주의 주인이죠. 이 공계 주인공이 뭐냐면 유기예요, 유기효. 그러니까 그냥 유기효는 직방대라기보다도 이 초구의 직관력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 곧바로 딱 고도만 딱 바르게 정확히 바른 마음을 해서 그 상황에 반듯반듯하게 딱 상황에 맞게끔 만물로 따지면 하루살이부터 천년고모까지 모든 상황을 또 그 반듯반듯한 것이 그것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하늘의 기운이 땅이 받아가지고 아무런 기본 익히는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은 거예요. 땅에 있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만물을 생육하니까 그 현상이 뭐냐면 이유를 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기효의 공계는 군자가 바로 어떤 상황, 공계는 군자의 학문이니까 이 군자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냥 고든 마음으로 그 상황이 딱 반듯반듯하게 그렇게 해 나가면 점점 커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군자가 행해야 될 큰 처신의 방법이죠. 직방대가. 공계는 군자의 도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이 공계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냐면 공계에서는 이게 혈룡제천이거든. 혈룡제전이니까 나타난 영이 밭에 있다는 건데 이 밭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 아니 삶. 이거 삶이니까 지난번 기억나시죠? 삶 현장인데 바로 직방대 불성부불리도 이게 삶의 현장 속에 저절 나오는 겁니다. 땅 자체가 만물을 키워내는 모습인데 하나의 군자의 모습으로 보면은 바로 혈룡제전을 하듯이 용이 나타나고 밭에서 삶 속에서 자기 공부를 잠룡에서 무령에 거기서 공부했던 것이 쓰듯이 바로 이 초육에서 이삼 겸빙치의 이 치에 직관력을 유기에서는 그냥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직방대입니다. 이 직방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뒤에 가서도 이 보면은 문헌전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문헌전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208쪽에 보면 송대 성리학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기절이 바로 208쪽 아래 보면 직은 나오죠. 직은. 그게 바로 요 유기효에 대한 혈명이다. 문헌전에서 그 설명을 유기효에 대한 설명을 갖다 한 게 직은 정연이 방은 이하라 군자 경이 직락 이 방해하는 거. 이게 바로 유기효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헌전에서. 그러니까 이 유기효를 통해서 하나의 수도첨에서 득도첨에서 실천차를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면 참고할 수 있죠. 페이지를 적어 놓으면은 이걸 얘기하면서 문헌전까지 참고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갖고, 생각을 갖고 한번 본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괴는 혈룡제전이 하겠죠, 이게. 유기는 직방대라 불습이라도 무불 띄우고 리하니. 이 직방대란 것은 다시 말하면 아까 했지만도 어떤 삶의 현상이 눈앞에 다가오면은
그 다가오는 삶의 현상들을 갖다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저절로 행해지는 행위가 직방됩니다. 머리를 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이거는 땅이 봄이면은 삭을 틔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듯이 그건 땅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늘 기운을 받아 그대로 표현하듯이 직방되는 리상견빙 지혜가 열리면은 저절로 행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군자의 도예요, 군자도. 그래서 송대 학자들은 경의직내 이방이라가 아주 중요시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아래 그 전에 보면 설명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의천 제가 이는 음이야. 음의 자리야. 제하라. 그 아래 게 있어. 하께 있어. 하께. 상께 이게 아래 게 있어. 위 띄우고 곤지 띄우고 주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계의 주효가 되면 주인공이 돼. 공계의 주인공. 이효가. 공계 전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아까 주계라고 그러죠. 주계. 괴주라는 거죠. 통은 띄우고 곤도에 있어. 곤도를 통틀어서 말한 거야. 곤도 전체가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직방대 속에. 그럼 곤도 땅이니까 땅이 하늘의 현상계가, 하늘의 기온이 변하면 땅은 그대로 직방대로서 만물을 길러낸다는 겁니다. 이게 곤도라는 곤도. 그래서 중정 띄우고 제하는 지지 띄우고 도해라. 중정, 가운데니까 이효의 이가 들어 중이고 또 정이고 그건 중정한 자리예요. 중정한 게 아래에 있는 것은 지지 도해라. 땅의 도야. 이거는 땅의 도야. 이 띄우고 직방대 띄우고 삼자로 이 직방대 세 개로서 세 가지 요소로서 불습은 위기 띄우고 자인이 익히지 않는다는 거. 어떤 사전 예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 전혀 익히지 않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행위는 그것은 바로 자연의 거야. 자연.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하늘에 아까 봄 기운이 오면 그냥 봄꽃이 피고 가을에 기운이 되면 열매 맺고 하는 것이 이거는 그냥 저절로 하늘과 응해서 하는 거죠. 하늘과 딱 저절로 그죠. 그거는 되구나. 형용 띄우고 기 띄우고 등이라. 그 공계의 덕의 성을 갖다가 형용해낸 거야. 공계는 그 덕이 쓰이는 것이 뭐냐면 직방대로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공계는. 그래, 지인 띄우고 지지 띄우고 도해라. 땅의 도를 당한 것이야. 땅은 아까 계절과 상황이 변하는 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내리고 가뭄이면 가뭄 따라가는 거죠. 봄이 되면 봄꽃이 피고 가을이 열매 맺듯이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이건 바로 땅의 도를 다하는 모습이 직방되는 거예요. 유 띄우고 직방되라. 바로 불습이 띄우고 무소 띄우고 불리하니 직방대로 말미암이라. 그러므로 직방대로 말미암으로 이렇게 해서 되죠. 요즘 말로 하면 고로를 갖다 붙여가지고 직방대로 말미암으로 이렇게 되죠. 직방대라. 그러므로 불습 익히지 않아도 사전 예습을 하지 않아도 이롭지 아니한 바가 없어. 천들 따라하는 거니까. 이게 사람이 지극하게 공부를 해서 내면의 이치가 깨면은 그냥 어떤 상황에 오면 저절로 응하는 것 같습니다.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면 그냥 척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사람들 시부에 하나 나왔었는데 그 사람들은 상황이 보면 그냥 그대로 탁 아는 거예요. 그냥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 하늘이 비가 오면 비를 받고 가뭄 오면 가을 받고 봄이 오면 봄을 받고 가을이 오면 가을 받는 거죠. 그냥. 그래서 불습은 위기에 띄우고 자연이다. 익히지 않는다는 것은 저절로 그람을 내는 거야. 자연이야, 자연. 자연은 저절로 그런 거죠.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거야. 가을에 열매 맺는 거야. 저절로 그람 있는 거니 재 띄우고 곤도적 띄우고 막지 띄우고 위이 띄우고 예요. 곤도에 있어서는 곧 말이죠. 이 곧적장 맞겠죠? 곤도에 있어서는 곧 하지 않아도 함이 돼. 이게 유명한 노자의 기억나실지 뭐죠? 무의 무불리. 그래서 노자 그 12권 노자잖아요. 많이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인데
무의이 무분리. 기억나시죠? 함이 없어도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노자 사상이 노자. 이 노자의 대표적인 사상인데, 노자의 대표적인 사상이 들어온 거죠. 이게 지금. 무의이 무분리. 그걸 표현한 거죠. 곤도란 것은 어떤 한다는 의식 없어도 저절로 그래 돼, 그냥. 계절 따라서 변한 게 아무 의식도 없이 따라가는 거야. 천도를 따라서 저절로 그런 거야. 이 노자는 바로 자연주의 철학에서는 무의 무분리라고. 재 띄우고 성인직 띄우고 종용 띄우고 준더라. 성인에 있어서는 성인의 경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이 성인의 경지에 이르면 아까 깨달은 사람이죠. 이러면 종용은 요즘 조용히라는 뜻이에요. 조용히. 중도.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가식된 게 없이 그냥 저절로 하면 종용은 저절로 도에 딱 맞아. 중자 맞을 중자예요. 딱 적중된 도에. 이게 바로 자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불습의 문제고. 직방대는 맹자 띄우고 소위 띄우고 지대 띄우고 지강이 띄우고 지게라. 이 지대 지강이 지기란 것은 그 호연직이 나옵니다. 맹자 호연직. 그 뒤에 주 1에 보면 나오지만도 이 맹자 호연직이 나옵니다. 맹자의 호연직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거든. 이 호연직에는 사람의 심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의 심 속에 천지가 가득하다는 게 호연직이에요. 사람 호연직에는 사람 마음 속에 천지가 다 가득한데 이 천지가 사람 속에 가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지대지강하는 공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구천지라 했는데 그 지대지강한 거는 뭐냐면 맹자는 또 어떻게 했냐면 그거는 의랄까 그 지비소승이라 했거든. 지비 의가 모여야만이 바로 호연지가 된다 했으니까 그 맹자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이 맹자 이름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것으로서 딱 곱게 한다,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르다, 정말 저 사람은 올곧다, 정직하다, 바르다는 것은 그 기운이 지극히 크고 강해야만이 당당하기 때문에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직자는 아주 당당해야 된다, 당당해서. 그래서 재 띄우고 곤체라. 고로 이방 띄우고 역강하니 유 띄우고 정가 띄우고 빈바라. 요까지 한 대목이에요. 곤에 체가 있는 까닭으로 고로. 곡에 체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있으니까 곤에 체가 있으므로 이 유기에는 곤에 근본 체가 있다는 근본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방으로서 강을 바꿔서 그러니까 지대 지강의 강자가 지방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맹자는 지강을 했는데 이 공계에서는 방으로 바뀌었다. 이 방. 맹자에 나오는 데는 지강인데 그 강자를 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자는 뭐냐면 요 방자란 것은 요건데 만물을 각자 그 상황에 맞게끔 해주는 게 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하루살이에 맡겨주고 천년고무 천년고무에 맡겨주고 바다에 있는 물건 바다에 있는 물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물건 또 나무는 나무 그 만물들이 자기 모습대로 그렇게 그냥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방이에요. 반듯반듯하게 하는 거예요. 반듯반듯하게. 이게 자연의 이치죠. 그러니까 그게 방이에요. 그래서 그 공으로서 강을 바꿨으니 이거는 마치 유정가집이라 정에다가 빈말을 가는 이치와 같아. 그러니까 공계에서는 원형 2정 끝났는데 그리고 공계에서는 빈맞이 정을 했거든. 더 보탰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반듯한 방을 하기 위해서는 기운이 아주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반듯하게 딱딱 맞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기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흔들리는 게 자꾸. 이거는 정에다가 빈맞이정, 빈말은 창조니까
이게 생육이에요. 생육과 생장이죠. 이게 생육이라 할 수도 있고, 만물을 생육하는 것도 있고, 그 생장을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인데, 낳고 기르는 게 바로 빈말지정이에요. 빈말. 빈말은 말이, 암말의 발음이란 암말은 생멸하는 거, 생멸하는 거. 그리고 공께는 만물을 낳아 기르는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정의 기운 같죠. 그게 공탈이에요. 그래서 빈맞이 정이 뭐냐면 수운이에요, 수운. 이게 바로 수운을 말해요, 수운. 이게 수운이 된 거죠. 그래서 빈맞이 바꾼 것 같더라. 그래서 띄우고 기적 띄우고 선대하니 대는 기지 띄우고 채워. 그 기에서는 이 기는 호연지기를 말합니다. 맹자의 호연지기는 말이죠. 맹자의 호연지기는 선대 왜 맹자 소위 시대클지 있죠. 시대. 그걸 바꾸는 겁니다. 시대. 맹자 말하기를 맹자의 호연지기는 곧 선대 대를 먼저 말한 거야. 대를. 지대 지강 나왔죠.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칼이야. 지대. 대를 먼저 말했으니 대는 기지체야. 만물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모습이 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 하늘이 삼라만서 건개가 삼라만서 쫙 덮고 있는 이게 뭐냐면 이 긴데 이게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게 건이 삼라만서를 덮고 있는 큰데 그 큰 게는 너무너무나 강하다는 게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선대를 말씀하니까 대는 뒤에 체라 있고 띄우고 곤적 띄우고 선 띄우고 직방하니 유 띄우고 직방이 띄우고 대하라. 그런데 공계에서는 공계에서는 직방대에서 직방을 먼저 말해서 직방대에서 직방을 먼저 말했으니 직방으로 말미암아서 큼이다. 자, 공계는 이 직방을 통해서 직방은 뭐냐면 하늘의 기운을 건의 기운을 곱게 받아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만물을 생하는데 이 공계 기운을 갖다가 바로 골발 받아서 반듯반듯하게 실천하는 그 모습이 건고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직방을 하면 할수록 뭐냐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자연이니까. 그러니까 직방으로 말미암아서 커지는 거예요. 하늘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거는 하늘과 대등하는 거니까. 그 직방대는 좋기 띄우고 진 띄우고 지도하니 좋기 지도를 다해서 땅의 도를 다한 거야. 땅의 도를 다했다는 건 하늘의 도를 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늘이 크기 때문에 땅도 크지 하늘이 크지 않으면 땅을 클 수가 없으니까. 재인 띄우고 식지라. 사람은 이것을 아는 데 있어. 사람은 바로 이런 이치를 아는 데 있어. 사람이 군자가 되는 것은 이 땅이 하늘의 이치를 받아가 직방을 갖다 하는 이 이치를 아는 데 있을 뿐이야. 이게 바로 권유의 깨달음이다. 권유를 깨달은 거예요. 건고는 순체니, 건과 고는 순체야. 양과 순음, 순항이지. 2위 띄우고 상에도 위로서 서로 응해. 1, 4, 2, 5, 3, 6. 그런데 2는 곤지주, 또 나오지, 이게. 2는 곤지주란 게. 2는 공계의 주효야, 주인공이야, 주인공. 2호는. 고로 불치 띄우고 옹이라. 그래서 5에 의한 걸 취하잖아. 왜냐? 2가 주인공, 5는 주인공 못 된다는 겁니다. 공계에만은. 광이 잘하는데 광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띄우고 군도 띄우고 초호요. 그 군도로서 5를 처하지 못해. 즉 대화하지 못한. 첫자는 대화할 첫자가 있는 거니까 대화하지 못해. 자기가 유기가 강하니까. 이거는 6호는 양자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 위치 잘 못하는 거예요. 건적 띄우고 2호 띄우고 상이라. 그는 2와 5가 상하는 것이야. 자, 주자 본의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본의. 유순 띄우고 정고는 곤지 띄우고 지갈야. 자, 부드럽게 순하는 것은, 자, 부드럽게 순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 하지만
공깨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뭐냐면 유순한 거죠. 공깨는 다양한 기운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부드럽게 전부 다 이어가는 게 유순한 거죠. 유순은 공깨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유순은. 건의 기운을 유순해 가지고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을 바르고 굳게 지키는 것이 바로 권의 발음이야. 그게 바르다 권의. 그러니까 유순 정고는 건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그걸 갖다가 발휘하는 게 권의 발음이라. 권은 바로 그걸 발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형 띄우고 유정은 곤지 띄우고 방해라. 이게 이제 주자가 설명 잘했는데 줄부자 형태형자거든요. 그러니까 부형은 뭐냐? 만물한테 형태를 부여하는 게 부형이에요. 줄부자 형태형자. 아까 말씀드렸지? 하루살이부터 천년고목까지 다양한 모습의 부형이 있죠. 부형. 줄부형인데 그것이 유정. 딱 이 정자는 정할 정자, 발할 정자니까 딱딱 발휘가 정해진 게 있어. 하루살은 하루살에 맞게끔, 천년고목에 맞게끔 그렇게 반듯반듯하게 된 거. 그러니까 부형 유정하는 거는 곤지 방이야. 곤의 반정함이야. 이 방자야. 방. 그게 바로 이 각자 모든 마물마다 그 마물 하나하나를 그 딱 맞게 해주는 게 방이라 방. 반듯반듯하게 마물한테. 만물의 다양한 모습을 그 모습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부형, 유정, 곤지방이야. 곤이 바로 그렇게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곤이.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다 사는 거 아니야, 만물이. 만물의 모습 그 자체가 반듯반듯한 거지, 전부 다. 이 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합 띄우고 무가면 곤지 띄우게 되라. 그런데 그런 곤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 직하고 또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 마음을 반듯반듯하게 하는 것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으니까 덕이 무강은 무한이죠. 무한히 합할 때 있는 것은 뭐냐면 곤지 큼이야. 곤이 큼이야. 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건의 기운을 다 받아내니까. 그게 직방대라태. 곤이 그릇이 조그만한 그릇 같으면 곤 넘치면 못 받을 텐데 건이 주는 거 다 받아내니까 크다는 거예요. 건이. 무한히 다 받아낸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깨를 통해 군자가 피워야 될 도리야. 군자는 뭐 이런 경기를 통해서 삼라만상을 갖다가 바르게 하고 그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을 반듯반듯 살아갈 수 있게 하고 포옹력이 무한히 커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공기가 있는 거죠. 육이 띄우고 유순이 띄우고 중자고 육이는 또 나오고 유순. 부드럽고 순해가지고 다시 뭐 곤도를 이어낸 것이 부드럽고 순했는데 그런데도 중정에 가운데 중이면 이호니까 중하고 정해 우득 띄우고 곤도지 띄우고 순해라. 그래서 곤도의 순수함을 다 얻은 거예요. 이게. 유기는 바로 곤도의 순수함을 얻기 때문에 공깨의 주가 된 거죠. 주인공이 된 거예요. 고로 그 덕이 그 공깨의 덕이 내직 띄우고 외방이 띄우고 우 띄우고 성대야. 이게 208종이나 경의직내가 여기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곤도의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직은 이 직이란 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은 어디 있냐면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방대 직이란 것은 자기 내적으로 중심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내적 기준이 딱 잡혀가지고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직이니까 그래서 경의직내란 말이 뒤에 나오죠. 경의직내라고. 그래 나온 거예요. 직은 자기 내면 중심을 딱 따봐야만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딱 탈 수 있는 거죠. 그 내적이야. 근데 외방은 어떤 상황들인데 아까 했지만 1년부터 천년고목까지 모든 생명체가 그 상황에 맞게끔 해주는 것은 외적 조건을 전부 다 그 맞게끔 반듯반듯하게 해주는 거예요. 외적 조건이. 그러니까 등산을 하더라도 힘이 없는 사람은 100m 올라가고 힘이 있는 사람 정상까지 올라 히말라야 트레킹 할 때 보면 힘이 없고 그 고소증 있는 사람 그냥 치거리에 산책가 끝나고 힘 있는 사람은 산소통 먹고 올라가잖아요. 그렇듯이 그 외방이란 그 상황에 맞게끔 반듯반듯하게 있는 게 외방.
다 다르지, 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또한 성대. 이것이 바로 또한 크고 풍성하고 크다는 거야, 이게. 어떤 틀이 갖지 않고 모든 만물들한테 다 받아들여서 다 잘 뜨게 하는 거니까 성대하다 그래, 성대. 부대 띄우고 학습이 띄우고 몹을 띄우고 리하니. 그러니까 학문을 배운 것을 익히를 기다리지 않아. 그냥 하늘이 햇빛이 나오면 그냥 땅이 따뜻해지고 꽃 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익힘을 기다리지 않는데도 몹을 리하니. 이롭지 않은 것이 없어. 천도와 같이 가는 거니까, 천도와. 이 주자는 점을 쳤는데 점자 띄우고 유 띄우고 귀덕이면, 점자가 그 덕이 있다면, 이러한 구이효의 덕이 있다면, 그러면 적 띄우고 기점 띄우고 이시라. 그 점도 또한 이와 같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상활. 상활은 유기에 대한 소상전. 이걸 갖다가 다시 상해서 12개 소상전에서 말하기를, 유기지 띄우고 동은, 유기가 움직거리는 것은 지기 띄우고 방야니, 고도물어서 방해야. 이게 이제 이 내직인데, 내 쪽으로 고두면은, 내 직으로 고두면은 저절로 외가 방해하니까 직으로서 외에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 속에서 바른 가치 기준이 자기 정리가 딱 돼야만이 바깥의 행동도 항상 거기에 맞게끔 반듯반듯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양 공부로, 송대 확전이 수양 공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이방, 내가 바른 딱 선택으로서 바른 길로서 상황마다 반듯반듯하게 한다는 거야. 딱 반듯반듯하게. 그러니까 이게 속에 직이 안 되면은 상황마다 흔들려. 이 사람은 내 친구구나, 이 사람은 내 고향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뭐 학교 선배,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늘 반듯반듯하게 해서는 속에서 고득이 있어야 돼. 직이 방이야. 고득으로서 방해하니, 불습 띄우고 무불리는,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다는 것은 지도 띄우고 광이야. 이 광자는 만물을 직방으로서 마음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 광자는 이 만물이 드러나서 땅에 만물이 이렇게 드러나서 자라는 것이 빛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방대를 통해서 땅 위의 만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이 모습이 빛나는 거지, 바로. 그게 바로 땅이에요. 땅이, 그러니까 요즘 가을에 가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다 단풍 들고 열매도 있고 하니까. 그게 바로 땅이 빛나는 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지도가. 그리고 전에서는 성천 띄우고 이동은 하늘을 이어서, 순이죠, 순. 하늘을 이어서, 순이죠, 바로, 순. 하늘을 이어서, 그래서 움직거리는 것은, 즉, 하늘과 동시가 아니고,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성천이동은 하늘을 받들어서 움직인다는 거, 하늘을 이어서 움직이는 것은, 그 건도 같이 가는 거죠, 건과. 직이 띄우고 방이니, 고도물어서 방할 뿐이야. 고도물어서 내 쪽에 중심이 딱 서가지고, 외쪽으로 반듯반듯하게 할 뿐이니, 직방적 띄우고 되라. 곱고 반듯하면은 저절로 크게 된 거야. 그럼 저절로 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나 군자도 어떤 상황이든지 직방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국력이 크다는 겁니다.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편가르기 하니까 지금 현재. 편가르기에서는 대가 안 된다는 게 바로 그 말 하는 거죠. 직방지 띄우고 있는 직방의 뜻은 기대 띄우고 무공이라. 그 큼이 무공해. 왜? 천도 같으니까. 천도 무한간이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도 광연하여 땅의 도는 밝게 드러나. 광연은 만물의 모습이에요. 만물의 모습. 만물이 확 자라난 모습, 이게 빛나게 드러난 모습이죠. 그 공 띄우고 순성이라. 그 공은 또 이을 순자죠. 건도를 이어서 다 이어서 그러게. 하늘의 순자는 이을 순자, 따로 순자를 건도를 따로 다 이루어서 그렇게 된 거지, 땅이. 그래서 지 띄우고 습이 띄우고 그래야. 어찌 이 공부를 해서 익혀가지고, 공부해서 실습을 익혀가지고 후에야 이름이 있겠냐, 이게. 이건 저절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저절로 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요거야, 초여이죠.
리상 겸빙치라. 현상기를, 땅에 있는 현상기를 보고 서지를 딱 보면 곧바로, 강한 얼음이 이를 것이다 하는 이 이치를 확상시에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저절로 삶의 현상, 직방돼 오지. 그걸 갖다 머리 굴려 이래야 될까 저래 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생활의 달인들은, 평범한 일상생활에도 생활의 달인들이 그렇듯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학습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치를 깨달으면, 초구의 이치를 깨달으면 저절로 사람의 마음의 지혜가, 여기가 직관적에서 저렇게 된다. 그 말 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좀 쉬겠습니다. 3.